8월 1일 수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7월 마지막 거래일을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소비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FOMC 결과에 대한 관망이 짙어진 탓입니다. 다우지수는 0.49% 하락한 13,008.68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43%, 0.21% 내렸습니다. 유럽 증시는 나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기업 실적 부진과 FOMC 결과 관망이 매수세를 위축시켰습니다. 영국 증시는 1.02%, 독일과 프랑스 증시도 각각 0.03%, 0.88% 내렸습니다. 제1기획이 미국의 중견 광고회사인 매키니 커뮤니케이션스를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광고회사를 인수해 현지화에 주력한다는 전략입니다. 버블7 지역의 아파트 낙찰가율이 평균 71%로 2006년 버블7이라는 명칭이 생긴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2부 김보람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 지수는 장 막판 상승폭을 키워서 1882에서 마무리했는데요. 이제 1900까지 20포인트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간밤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따라서 8월의 첫 번째 거래일 국내 증시 어떤 흐름이 전개될 것인지 오늘 굿모닝 대박예감에서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KT 올레 IPTV를 통해서도 서울경제TV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은 184번이고요. 앞으로 더욱더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2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전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장 급등했던 국내 증시 정리 부탁드리고요. 오늘장 대응 전략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제 아침에 주가가 짧은 조정 이후에 당황스러울 만큼 주가를 강력하게 당겼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여러분 아다시피 아시아 증시도 조금 떴습니다만 우리나라 증시가처럼 2.5% 뜨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뜬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이 사기 때문에 뜬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제 외국인 창구로 기관이 주식을 매수했다 뿐이지 외국인이 산 건 아닙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외국인이 주식을 사면서 자기 선물을 죽이는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 1조 깡통 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기관이 외국인 창구로 주식을 사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 마치니까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주식 사니까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바이 코리아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주식을 모르는 전응화적인 언론과 전응화적인 전문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요. 아침에 조정 이후에 바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쭉 당기는 모양이었습니다. 실제로 어제는 그 주식 선물로 이야기 외에는 이야기할 게 없고요. 어제 만약에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호재였다면 일본이나 중국도 상승해야 되겠지만 어제 중국과 상해는 빠졌고요. 일본 증시도 0.6밖에 뜨지 않은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물로만 이야기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장 자체가 추가적으로 상승 하락 이거는 줄여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제 상승 종목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떴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종목들은 철저하게 배제된 상태고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과 코스피 상위 20개 종목만 상승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가 상승 시 역시 1등주만 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데 삼성전자 못 사니까 2등 주식 서울 반도체를 산다. 그런 사는 사람은 자기 손가락을 문질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1등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1등 주식 특히 조선주의 강력한 상승 현대중공업 여러분 재미 많이 보셨을 건데요. 그리고 모비스 이런 많이 보셨을 건데 추가적으로 상승과 하락 이걸 어떻게 이야기했냐 제가 볼 때는 저는 어제 일단 정리를 거의 한 80% 이상 정리했는데 일단 짧게 치고 가야 된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고경의 특금 자체가 아직까지도 16조밖에 되지 않은 상태고 지금 스토리는 기관들이
개인들이 선물 콜 한 1조 2천, 1천 5천억 살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기다리면은 기관들은 분명히 1조 있던 선물을 지금 2천억밖에 없는데 팔면서 외국인은 어쩔 수 없이 내려가야 되니까 푸 쪽으로 걸지 않을까. 저는 그런 스토리를 한번 써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기술적 분석적으로 봐서는 주식은 분명히 오버슈팅하는 그런 모양이 뚜렷하게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식이 지금 그 바로 가기에는 바로 뭐 1900, 2000포인트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제 1900포인트 언저리에서 주식이 특히 개인들이 또 꼭지 많이 샀는데 전고점에 대한 저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우존스 종합지수가 13,000원대에서 저항이 굉장히 저항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역시 13,000원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독일 증시도 여러분 보다시피 정적 고점에 대한 저항이 계속 있고요. 영국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지수도 전고점에 대한 영향인데 우리나라 증시만 유별나게 어제 뜬 것 같지만 실제로 전고점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장 자체는 이제 60일 이평에 완전 100% 안착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굉장히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0% 안착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루 주가 상승을 뿜어 당겼다고 60일 이평이 안착이다. 60일 안착을 하면 60일 이평 자체가 바닥에서 턴할 때 이 장르에서 캔들 차트가 올라가면 안착이지만 이런 거는 인위적으로 당겼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당긴 것은 꼭 이 자리가 앞으로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굉장히 큰 매물대가 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1850, 60, 70 이 자리가 오르나 내리나 이 자리가 굉장한 저항과 지지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점에 제가 찍어가지고 여러분에게 1850에 매도 치고 어제 떠가지고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조정받을 때 역시 1등 주식을 사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보면 제가 그 수익을 말하다 해서 분명히 그 말해놨습니다. 뭐라고 말해놨냐면요. 주가가 상승하면 최고 시에 선행 스팬2에서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선행 스팬2에서 정확히 0.1도 안 틀리고 선행 스팬2에서 저항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행 스팬2에서 저항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구름 상단에서 그 저항을 받았다는 것은 주가가 조정받더라도 구름 하단에서는 강력한 지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는 장 자체가 구름 안에서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러면 제가 볼 때는 1850대에서는 이제 서서히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지만 장 자체가 연속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저는 선행 스팬2가 움직이는 타임에 선행 스팬2가 아직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행 스팬2가 아직 안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자리고 그래야만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5일2평이 일단은 상승을 합니다. 5일2평이 상승하면 일단 5점으로 한번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10일2평이 상승합니다. 11일평이 상승하면 11일평이 10점을 또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일평이 오늘 또 상승을 하느냐 안 하느냐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21일평이 제가 보실 때는 여러분 보다시피 21일평의 저항이 1876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876포인트를 깨느냐 안 깨느냐 안 깬다면 20점을 주면 총 상승 강도 35점이 되겠습니다. 35점이 가장 강한 저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조정이 1876포인트가 가장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876포인트 상위냐 하위냐 1876포인트를 하방 이탈한다면 주식은 선행 스팬 1까지 1850까지도 조정을 열어놓으셔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장 자체는 여러분께서 추격 매수보다는 한 템포 쉬어가는 자리 꼭 매수하고자 하면 1등 주식을 사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유탁금이 아직까지 16조밖에 없는 상태에서 우량주가 상승하면서
주가가 4, 50포인트 땡기는 거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론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선물 보면 답이 딱 나온다. 어제 기관들은 어제 브라보 파티를 했을 거고 외국인은 울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1조 손절매를 치는 그런 경향인데 어제 거래소 외국인과 기관들만 샀습니다. 외국인이 자기 선물 코피 터지면서 사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기관들이 외국인 창구를 이용해서 주식을 사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볼 수 있겠고요. 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코덱스 레버리지 삼성전자 3천억 샀습니다. 기관 특별하게 샀는 게 없어요. 3천억 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이 3천억을 연속적으로 샀다기보다 기관이 외국인 창구로 어제 국내 기관 창구 보면요 삼성전자 산 자리가 없어요. 산 자리가 분명히 없습니다. 삼성전자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인이 3천억 샀다. 제가 볼 때는 국내 기관이 외국 증권사 창구에서 3천억을 사면서 리딩하지 않았나. 실제로 어제 주식 크게 산 게 없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삼성전자밖에 없거든요. 특히 삼성전자를 강하게 땡김으로써 선물에서 왜 기관들이 노리는 그런 포지션이냐. 이 노리는 포지션에 개인들이 고점의 선물을 사기를 바라는 그런 물리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기관들이 어제 삼성전자 22만 주를 샀는데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의 매수 강도에 따라서 오늘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상승폭의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1850까지 특히 60일 이평을 이렇게 쉽게 넘어서는 안 됩니다. 60일 이평 언저리에서 조금 다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달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절기인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넉넉한 마음으로 이번에도 여러분 보셨죠. 잡주는 잡놈들이 많치는 것이다. 역시 1등 주식 사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센 방송 1등 방송 1등 손님 멋진 앵커 멋진 애널리스트가 있는 우리 센 방송 시청해 주시면서 물리더라도 1등 주식 사는 시청자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 8월달 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유망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연구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 수요일 7월 25일에 추천 종목 주셨던 부광약품부터 AS 받아보겠습니다. 예, 부광약품 같은 경우에 이제 그날 좀 조정을 기다려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었는데요. 또 공교롭게도 그날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5%까지 빠지면서 충분히 매수 가격을 주었던 상태고 실제로는 그 12,200원대까지 빠지면서 12,500원 제시했던 가격보다도 훨씬 더 아래로 내려왔던 타이밍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매수하기가 상당히 좀 편했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계속 꾸준히 타주고 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것이 어쨌든 가격 인하를 통해서 대형 제약사들의 그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실적 개선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동안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됐다라는 평가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결국은 이제 약가 인하라는 정책 때문에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제자리를 못 찾아가는 모습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약가 인하 정책이 확정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꾸준한 매수 주체가 들어와 주면서 주가를 올려주는 그런 진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목표가로 제시를 드렸던 13,500원에 거의 근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뭐 오늘 추가 상승이 한번 더 나와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며칠 내로 추가 상승이 한번 더 나온다면은 목표가에는 충분히 도달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증시 자체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수의 회복인지 아니면은 본격적인 종목들의 회복인지는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우선은 그 매수의 형태를 보면은 선물이나 아니면은 코덱스 레버리지를 통해서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확신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쨌든 시장이 회복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상황 자체가 100% 확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만큼 이
그 부강약품 같은 경우도 시장 회복이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이 조금씩은 더 나오겠지만은 우선은 목표치에 도달하면은 거기에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매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끌고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눈여겨볼 업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인데요. 네. 사실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는 아직도 그 긴 어둠의 터널을 가고 있다는 평가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업종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경기가 침체되면서 특히 그 유럽 쪽의 경기가 많이 침체되면서 최대 소비 국가인 유럽 국가에서 그 태양광 발전 시설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춤해지고 또 그동안 중국 업체들과의 저가 경쟁을 벌이는 사이에 수익성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네. 한때 폴리실리콘 가격이 그 300달러를 넘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30달러 이하까지 떨어진 상태죠. 그만큼 이제 업체들 간의 가격 경쟁이 벌어지면서 특히 예전에 반도체 업종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가격을 낮추는 치킨 게임을 하는 그런 네. 상황까지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태양광 관련주들이 끝없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었고 또 그룹 차원에서 그 태양광 관련 계열사를 늘렸던 기업들도 최근 들어선 그것이 상당히 부담감으로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또 어느 정도 그 경기가 바닥을 친다는 전망이 좀 있고요. 또 상황이 좀 더 개선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또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또 세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신규적인 수요가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렵지만은 나중에 상황이 좋아질 때 우선 선점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투자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상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주들은 한 번쯤은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한 워낙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큽니다. 어느 정도 종목들을 굳이 안 찍어봐도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종목들 한두 가지만 보셔도 네. 굉장히 오랫동안 주가가 약세를 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도 웅진에너지인데요.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매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 나면은 실제로 이렇게 장기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10년도에 정점을 찍었다가 지금까지 약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한 번쯤은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저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태양광 관련주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럼 그 가운데 어떤 종목은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역시 태양광 관련주 네. 중에서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OCI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OCI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태양광 업체에서는 가장 맏형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의 그 시세 선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는데, 예. 최근 들어서는 이제 주가가 약세를 계속 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 이런 것들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져서 실제로 태양광 업체들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히 많이 떨어진 수준인데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수익성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니만큼 현재로서는 어쨌든 수익성을 유지를 하면서 경쟁 심화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OCI도 최근 들어서 공장 증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것도 결국은 이제 나중에 상황이 좋아질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 포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기가 축소되면 아무래도 이제 석유 소비가 줄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또 역시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 또 태양광 에너지는 점차 발전 단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나 국외의 정책과 계속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전력회사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단지를 대규모로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의 발전 전력 회사하고 그다음에 OCI 자회사인 OCI 솔라 에너지하고 그 설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닥을 좀 탈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차트 분석상도 지금 중장기 이평선들이 계속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어느 정도 그 이평선들이 다 모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많이 떨어지고 또 장기간 횡보도 길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호재성 재료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중장기 상승 흐름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요소도 되기 때문에 요번에 아무튼 뭐 그 국내나 국외의 그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만 좀 잘 해소된다면은 적절한 매수의 기회가 되거나 투자의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기적으로도 지금 보시면은 2011년도에 고점을 찍고 주가가 계속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만 개선된다면은 큰 수익의 기회로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구체적인 가격대를 짚어주신다면 예. 어느 정도의 매수를 해볼까요? 예, 매수가는 지금 현재 20만 원 정도를 현재가 20만 1,000원인데 2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중장기적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26만 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상승 마디를 한번 탄다면은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도달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이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18만 원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오늘장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ECB와 FOMC의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소극적인 움직임에 하락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떤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지 IBK 투자증권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어떤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네, 전일 미국 재무부는 유럽 안정화 기구에 은행 면허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 및 유럽 지표가 호조를 나타내는데요. 미국 5월 케이스 슐러 도시주택 가격 지수와 그리고 미국 7월 소비자 기대 지수 그리고 미국 7월 시카고 PMI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또한 유로존 6월 실업률이 11.2% 기록하면서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요. 또한 미국의 기업 실적이 US 스틸과 화이자 2분기 EPS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미국 주요 증시는 주택 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타났지만 개인 소비가 부진한 영향으로 장 후반 낙폭을 키우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밤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광만 심리가 강한 가운데 전일 글로벌 여타 증시 대비 상승폭이 컸던 만큼 차익 실현성 매물이 출회되면서 잠시간의 숨고르기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주 연이어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 결과가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금일 장중에는 중국 PMI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는데 최근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제조업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오늘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IBK 투자증권의 오늘장 신규 매수 종목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첫 번째 종목은 제일모직입니다. 네. 2분기의 실적이 사상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패션 부분 영업이익이 경기 침체와 날씨 영향으로 부진하긴 했지만 케미칼 부분의 출하량 증가와 전자재료 부분의 고수익성 유지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케미칼 부분은 2분기 고객사 재고 확충으로 인한 소재 출하량 증가와 원가 절감 노력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고요. 전자재료 부분은 SOH 그리고 SOD 같은 반도체용 고부가가치 소재 매출 증가로 제품 믹스가 개선되었고요. 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율 향상 및 원가 절감 노력으로 수익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동사는 3분기에도 케미칼과 전자재료 부분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케미칼 부분은 3분기 원료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은 존재하긴 하지만 PC2 라인 조기 가동으로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믹스 개선을 통한 수익성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자재료 부분은 계절적 성수기 효과와 지속적인 원가 절감으로 견조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매수 추천한 이유는 첫 번째, 삼성전자 중심의 케미칼 소재의 안정적인 매출 성장, 그리고 두 번째, 전자재료 소재의 제품 믹스 개선에 따른 수익성 향상, 그리고 세 번째, 하반기 아몰레드 및 2차 전지 분리막 소재 납품 시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션 사업의 안정적인 외형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동사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2만 원 유지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신한지주인데요. 신한지주의 2분기 실적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1분기에 이어서 안정적인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은행 부분 기업 조정 영향으로 대손 비용이 연 대비 25.5%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한카드 이익 증가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신한지주는 리스크 관리의 강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할 전망인데요. 동사의 3분기 예상 당기 순이익은 6,772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7.2% 증가, 그리고 전년 대비 3.8% 감소할 전망입니다. 자산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NIM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긴 하지만 2분기 일회성 요인이 소진되면서 대손 비용 축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ROE 제고를 위해서는 자회사 이익 기여도 축소를 메우는 성장 동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동사의 주가는 안정적인 수익성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타행 대비 ROE 개선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주가 프리미엄은 축소될 전망입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고요. 목표가는 53,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이 좋은 제일모직과 신한지주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송환 매니저와 함께 IBK 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이어서 평택촌놈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실전 매매 기법을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시장 단기와 중기 전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1900선 돌파는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와도 좀 짧은 조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1900선 돌파 이후에 짧은 조정과 추가 상승 이런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 1900선은 무조건 돌파된다. 그 다음에 조정이 오더라도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관점이고요. 중기적으로는 7월 25일 저점이 중기 바닥 가능성이 99.9%라고 생각합니다. 전망에 있어서 100%짜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99.9%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어렵기도 하지만은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상승했을 때는 상승의 원인이 지속이 되면은 계속 상승해 주는 거고 그 원인이 해소가 되면 이제 다시 꺾이는 거거든요. 반대로 하락했을 때는 하락의 원인이 지속이 되면 계속 하락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해소됐을 때는 이제 반등 나오는 건데 아주 명쾌하게 현재 하락의 원인들이 다 해소가 되면서 시장이 좋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에 그 반등은 수급이 뒷받침된 반등이기 때문에 좀 신뢰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휴가 얘기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시장 때문에 휴가를 못 가신 분들은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반에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5월 21일 이후에 무려 2개월 이상 1760.50포인트를 저점 근거로 제가 전달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지수대 사이가 정확하게 이제 1760.50포인트인데 실제 저점하고 정확하게 3.51포인트 오차가 났습니다. 왜 그랬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 이걸 설명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또 시장을 보실 때 뭘 봐야 되고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과 해외의 증시 추세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봤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 당시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2012년 외국인 코스피 수급 동향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외국인들의 2012년 그 평균적인 어떤 지지대가 1925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몇 차례 말씀드렸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1750이 깨지면 외국인들 기관들이 동시에 공변한다고 제가 자꾸 그랬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외국인들의 2012년 코스피 수급 동향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6월 이후에 이제 어떤 아주 혼란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왜곡이 나타났었는데 그때 두 가지 이유가 뭐였었냐면 첫 번째가 9월물에 대한 외국인 선물 수급이었고요. 그러니까 6월 22일에
엄청난 공매도가 터진 이후로 공매도가 아니라 이제 선물 매도가 터진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그 압박이 됐었거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공매도 추세도 역시 이제 6월 22일 이후로 터졌는데 바로 이 두 가지가 해소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가 해소된 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무려 2개월 전에 지수를 봤던 것은 이제 미국과 유럽 해외 정치 추세를 일단 확신을 했고요. 물론 상승을 확신했죠. 그 다음에 2012년에 그 외국인의 그 코스피 수급 동향을 계산해 본 결과 1925포인트가 평균 가격대라는 걸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1750이 깨지면 이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죠. 그 다음에 6월 22일 이후로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당히 왜곡돼 갖고 좀 억울한 그런 흐름이었었는데 그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이제 외국인 선물 그다음에 삼성전자 공매도였었는데 바로 이게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7월 10일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반등해줬고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7월 25일 날 저점 찍을 때보다 훨씬 빨랐죠.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수급 동향이 있어서 그동안 9월물에 대해서 누적 순매도가 무려 27,000계약까지 갔다가 어제 날짜로 드디어 13,000계약으로 줄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그 호전적으로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차트는 완전히 무시한 분석이었습니다. 그 원래 보조 지표 갖고 시장 분석하는 사람들은 초보자예요. 이건 개인이나 전문가나 다 마찬가지다. 왜 그러냐면 보조 지표 갖고 만약에 시장 분석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10년 전, 20년 전에는 이제 그 통하는 어떤 분석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시장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잠깐 차트로 보시겠는데요. 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그 흐름을 봤을 때 지난 그 6월에도 천국선 한번 돌파해줬었는데요. 그때보다도 훨씬 더 분위기가 좋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1900 돌파하진 않았지만 이번에 돌파하게 되면은 완전히 그 어떤 그 걸림돌이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차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기술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이번에 여기서 만약에 돌파가 되면 아마도 대다수의 분들은 지난번 그 1900선 라인 때문에 매물대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뭘 말씀드렸었냐? 만약에 이번에 1900 돌파가 되면 생각보다 조정이 거의 없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아마 이게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좀 유념해다가 설명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코스피 매매 동향 설명드리겠는데요. 거래일수는 불과 3주밖에 안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월화니까요. 자, 개인들은요 무려 2조 2,514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1조 5,937억인데요. 3일 동안 그 매매 동향이라고 보기에는 아주 잔인할 정도로 아주 엄청나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제 매도와 매수가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뭐 완전히 완성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면 그동안 지수 왜곡의 원인이었던 9월물에 대한 외국인 선물 매도,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공매도는 이제 완전히 해결됐고요. 거기다가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매도와 외국인 매수가 나타나는데 그것도 폭발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뭐 큰 무리가 없으면은 뭐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시장을 좀 관찰하시고 웬만한 사람들은 홀딩 마인드로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예, 만약에 1900선이 돌파돼서 계속 이제 상승해주면 좋은데요. 혹시라도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850선 이상에서는 직장인 75, 전업 100%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만일 1850선 미만이 됐을 경우에는 50에서 75% 해주시고요. 1825선 미만이 됐을 경우는 20에서 50% 정도 해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직장인 전업 중기 단기 비중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비중과 관계가 없습니다. 비중이 뭐 75%든 50%든 상관없어요. 100%든 어떤 경우는 상관없는데요. 이렇게 해주세요. 직장인들은 중기 매매 10대 단기 매매 0. 무슨 얘기냐? 이제 중기로 가자는 거죠. 그 잘 하지도 못하는 또 상황이 안 되는 그 단기 매매 하지 마시고 직장인은 중기로 끌고 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전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기 팔 때 단기 2 정도 가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봄에 2000선 이상에서 매수했다가 1800선 전에서 막 그 흔들릴 때 매도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불알 매수를 한번 다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나마 뭐 저의 어떤 그 시황 전망이나 조언을 참고하셨던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은 그런 분들보다는 아마도 이렇게 좀 비중이 높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엇박자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겁먹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저는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장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팁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지수가 좋기 때문에 네. 어떤 그 흐름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혹은 또 어떤 기법으로 접근해야지 수익이 나는지 이런 걸 좀 많이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뭐 추천주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어떤 팁도 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관점을 말씀드리겠는데 자, 오늘은요. 코스피, 코스닥 업종과 특수관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뭐 본격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코스피 전기전자와 코스닥 반도체입니다. 원래 그 코스피 전기전자하고 코스닥 반도체는 이건 대장과 부하 사이라고 보면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그래서 코스피 전기전자가 가면 코스닥 반도체는 반드시 갑니다. 이거는 여태까지 그러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코스닥 반도체가 크게 보면은 코스피로 환산했을 때는 이게 전기전자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전기전자에 배팅하신 분들은 코스닥 반도체도 같이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코스피 전기전자가 없다. 지금 나는 이렇게 탄력 좋은 삼성전자조차도 없다. 이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코스닥 반도체를 들어가 보자. 왜냐? 이거는 항상 대장과 부하기 때문에 같이 연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건설과 코스피 비금속 광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 건설하고 비금속 광물이라고 하는 업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그 혈육관계랑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비금속 광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에 필요한 자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건설주가 움직이면 그때 비금속 광물을 같이 연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업종들이 이제 연동 관계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코스피 전기전자와 코스닥 반도체 이 두 가지 특수관계 여러분 체크해 주시겠고요. 그다음에 아직은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코스피 건설이 만약에 갑니다. 그러면 코스피 비금속 광물도 같이 연동해서 배팅하시면은 아마도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촌놈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개구리 사단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양순모 전문위원부터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코스피가 단숨에 1880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세한 시장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우리 어제 시장을 보면은 상당히 네. 강한 시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장중에 뭐 1900포인트를 넘는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의문이 들 정도로 좀 강한 상승이었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갔던 업종이 전기전자 업종과 운수장비 업종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수의 상승이 나왔을 때는 지수의 주도주가 전기전자와 운수장비가 운수장비 업종들이 반등이 나올 경우는 좀 제한적이라고 했지만 어제는 지수 트로이카주, 그러니까 금융, 증권, 건설 업종도 지수 반등을 주는데 한몫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건데요. 철강과 화학 업종들이 그동안 제가 누차 강조했던 지수 반등 시 이 업종들이 만약에 주도주를 잡지 못한다면은 시장에서는 좋은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어제 개인들은 1조 원 정도 이상을 거래소 쪽에서 매도를 하면서 또 여기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은 거래소 쪽에서는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자금이 지금 엉뚱한 곳으로 저는 좀 흘러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점으로부터 시장의 주도 업종들이 반등이 나왔을 때도 불구하고 철강과 화학 업종들의 주에 대한 이런 주도 업황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부터는 조금씩 현금 비중을 좀 늘려나가면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지션 1920포인트까지는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하지만 일단 현금 비중을 한번 늘리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장은 이렇게 예상하겠습니다. 시초가 기준으로 1880포인트 이상에서 출발할 때는 전중 후 약장을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오늘 시장이 1850포인트 이하로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은 오히려 전약 후 중장의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철강과 화학 업종들이 반등이 없을 경우에는 지수의 상승이
일단 좀 제한적이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결론적으로도 일단은 1900포인트 기준으로부터 시장의 반등이 미약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일단은 봤을 때는 1900포인트 윗선부터는 좀 평균 비중을 좀 늘려나가시는 전략으로 한번 오늘 장을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8월의 첫 번째 거래일 오늘장 개장을 한 2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시초가 베팅 종목은 현대 EP라는 종목을 들고 나와봤습니다. 예.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단기 수익성 게임이 가능한 베팅 종목으로 들고 나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꾸준한 순매수세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연기금도 지속적인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자, 이 종목을 봤을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 저항이라고 잡았을 때는 한 5,800원부터 5,900원 선에서 일단은 저항 구간이 잡혀지는데요. 지금 적정 매수 주가라고 본다면 저는 한 5,800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박스권 트렌드를 유지하면서 이 구간대, 그러니까 5,900원부터 5,600원 수준까지는 일단은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좀 나오긴 하겠지만 이 박스권 트렌드를 일단은 훼손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일단 접근을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빠르게 우리가 수익률 게임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는 시초가 베팅 가능 유효 종목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적정 매수 주가 5,800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6,150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5,700원, 5,7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5,600원 선까지도 한번 손절가 밴드를 좀 여유 있게 열으셔가지고 또 대응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현대 EP 받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전화를 나정우 전문위원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추천해 주셨던 삼성정밀화학부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전일 제시해드렸던 삼성정밀화학 장 초반에 살짝 눌림을 주면서 제시해드렸던 매수가 저가 영역에서 상당히 잘 매수가 되셨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일 시장이 강하게 움직여준 것에 비하면 상승폭이 조금 그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여전히 주가가 우상향으로 움직여주고 있다는 점과 또 저점을 높이면서 주가가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을 보신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목표가 영역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홀딩하면서 조금 더 시세를 끌고 가는 전략을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정밀화학 목표 가격 65,000원까지 홀딩해보자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수급 특징주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오늘 제시해드릴 종목은 네. LG생명과학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3분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또 후반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신제품 출시 등에 따른 수익성 증가가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실적적인 부분을 보면 2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였고 또 영업이익도 1분기에는 적자였으나 2분기에 흑자 전환을 하면서 빠르게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의약품 약가 일괄 인하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의약품 매출 호조가 외형 증가를 견인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3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독감 백신 효과와 또 의약품 수출 부분의 호조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내수 처방 의약약품 시장 정상화에 따른 그런 제품 출하 증가와 또 화이자나 제네릭 등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3분기뿐만 아니라 내년이나 또 내후년에도 지속적인 이익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는 만큼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집중해서 보셔야 하는 부분이 재미글로라고 하는 강력한 성장 동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당뇨병 치료제인 재미글로가 국내 품목 허가를 받고 현재 약가 협상 중에 있고 또 올해 안에는 시판이 예정되고 있는 만큼 향후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BPB4라고 하는 저해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가 현재 국내에 5개에 불과한 상황인데 제품 경쟁력
뿐만 아니라 연간 200억에서 400억까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수급 상황을 보시면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수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시장이 살아나고 있지만 그동안 장이 좋지 않았던 점을 좀 고려한다면 수급 상황이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집중적으로 투신권에서 매수세를 보여주었는데 이들은 자금을 응집해서 집행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다면 향후 주가 상승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차트를 조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아직 하향 추세를 크게 돌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저가권에 있는 부분이 있고 고가 대비해서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고, 또 최근에 급등세를 연출해줬던 추세는 살짝 이탈하였지만 121선짜리 여전히 지지받으면서 저가 매수세가 붙어주고 있는 상황인 만큼 충분히 매수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매수가는 35,000원에서 35,900원, 그리고 그 손절가는 밑에 아래 매수세가 붙어줬던 33,8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이 약 한 38,500원 정도로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나종호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